나, 김성태는 말이 많은 편이 아니다. 24년 결혼 생활 동안 아내 미란이와 큰 다툼 없이 살아왔다. 중소기업 과장 월급으로 딸 채윤이 대학까지 보내고 내 나름대로는 성실한 가장이었다고 자부한다. 변화는 작년 가을부터 시작됐다. 미란이가 갑자기 자전거를 사왔다. 접이식도 아닌 제대로 된 로드바이크였다. 가격을 물어보니 350만 원이라고 했다. 49살 아내가 자전거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런 걸 사다니. 여보, 갑자기 자전거는 왜? 운동 좀 해야지. 나이 들수록 체력 관리가 중요하다잖아. 틀린 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미란이는 평소 운동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동네 산책도 귀찮아하던 사람이 갑자기 자전거라니. 며칠 후 진짜 이유가 드러났다. 우석이가 집에 놀러 왔을 때였다. 장우석 52은 내 대학 동기이자 30년 지기 친구다.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꽤 성공한 편이고 가족 같은 사이라 우리 집에 자주 드나들었다. 형님, 자전거 사셨다면서요? 제가 아는 동호회 있는데 같이 나가볼까요? 우석이가 미란이에게 말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고마웠다. 30년 친구가 내 아내의 운동을 도와주겠다니. 우석이가 추천하는 거면 좋겠네. 미란이 혼자 타면 위험할 텐데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챙겨드릴게요. 그날부터 미란이의 주말이 바뀌었다. 토요일 아침 7시면 준비를 하고 나갔다. 자전거복을 입은 모습이 어색했지만 운동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우석이가 차로 픽업해서 라이딩 장소까지 데려다주고 저녁에 다시 데려다주는 것까지. 형님 덕분에 좋은 취미 생겼어요. 미란이는 매주 라이딩을 다녀온 후 즐거워했다. 동호회 사람들과 찍은 단체 사진도 자주 보여줬다. 남녀 10여 명이 자전거 앞에서 포즈를 취한 모습들이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사진을 자세히 보니 미란이가 항상 우석이 옆에 서 있었다. 부부도 아닌데 왜 항상 붙어서 찍는 건지. 동호회에서 미란이가 인기가 많나 봐? 아, 네. 처음에는 어려워하시더니 이제 완전히 적응하셨어요. 우석이의 대답이 묘하게 자랑스러워 보였다. 마치 자기가 미란이를 잘 가르쳤다는 듯한. 더 이상한 건 미란이의 변화였다. 자전거를 시작한 후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머리도 새로 했고 화장품도 바뀌었다. 자전거복도 처음엔 검정색 단조로운 걸 입더니 이제는 화려한 색깔의 몸에 맞는 옷들을 사 입었다. 운동복 치고는 너무 화려한 거 아냐? 요즘 자전거복이 다 이래. 기능성도 좋고 변명은 그럴듯했다. 하지만 49살 아내가 20대처럼 몸에 딱 붙는 자전거복을 입고 나가는 모습이 자연스럽지 않았다. 결정적으로 이상함을 느낀 건 딸 채윤이 때문이었다. 어느 토요일 저녁 미란이가 라이딩에서 돌아온 후였다. 아빠, 엄마가 우석 아저씨랑 너무 친해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22살 딸이 던진 말에 가슴이 덜컥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어? 엄마 인스타그램 봤는데 동호회 사진에서 항상 우석 아저씨 옆에만 서 있어요. 그리고 댓글도 서로만 달고. 채윤이가 보여준 미란이의 인스타그램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동호회 활동 사진들이 수십 장 올라와 있었는데 정말 모든 사진에서 미란이와 우석이가 나란히 서 있었다. 더 놀라운 건 둘 사이의 거리였다. 다른 동호회 멤버들보다 유독 가까이 붙어 있었다. 댓글도 문제였다. 우석이가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라고 달면 미란이가 덕분에 즐겁게 탔어요 라고 답했다. 부부도 아닌데 왜 이렇게 친밀한 톤인지. 그날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30년 친구와 24년 아내.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 주 토요일 나는 핑계를 대고 집에 일찍 들어왔다. 미란이가 라이딩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서였다. 우석이 차에서 미란이가 내리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봤다. 그때 본 장면이 내 마음을 무너뜨렸다. 미란이가 차에서 내릴 때 우석이가 손을 내밀어 도와주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손을 잡는 시간이 너무 길었다. 마치 연인처럼. 그 순간 깨달았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그 주말 이후 나는 미란이를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다. 24년 같이 살았으니 작은 변화도 눈에 들어왔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휴대폰 사용 패턴이었다. 예전에는 카톡 소리가 나면 대수롭지 않게 확인했는데 이제는 재빨리 화면을 뒤집어 놓거나 다른 방으로 가서 확인했다. 그리고 자전거 동호회 얘기를 할 때면 유독 우석이 이름이 자주 나왔다. 우석 씨가 오늘 새로운 코스 추천해 주셨어. 우석 씨 덕분에 실력이 늘었어. 우석 씨가 자전거 점검해 주셨어. 30년 친구인 우석이를 왜 우석 씨라고 부르는지도 이상했다. 예전에는 그냥 우석이라고 했는데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건 블랙박스 때문이었다. 지난달 미란이가 내 차를 빌려 써서 정비소에 맡겼을 때였다.
차를 찾으러 가면서 습관적으로 블랙박스를 확인했다. 형님은 요즘도 많이 바쁘시죠? 우석이 목소리가 들렸다. 미란이를 데려다주는 길에 나눈 대화였다. 바쁘긴 해. 야근도 많고 성태는 집에 있어도 말이 없어서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미란이의 대답에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내가 말이 없는 건 인정하지만 그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게 내 방식이었는데. 그러게요. 형님은 좀 무뚝뚝하시긴 해. 미란 씨 같이 밝은 분이랑은 성격이 안 맞을 수도 있겠어요. 맞아요. 나이 들수록 더 심해져. 대화 자체가 안 돼. 29년 친구가 24년 아내와 내 뒷담화를 하고 있었다. 그것도 내 차 안에서.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대화였다. 미란 씨, 이번 주말에 동호회 정기 모임 말고 우리끼리 조용한 곳으로 라이딩 갈까요? 좋아요. 사람 많은 곳보다는 둘만의 라이딩이라고? 나는 블랙박스 파일을 USB에 복사해서 PC로 가져왔다. 날짜별로 정리하면서 다른 녹음들도 들어봤다. 점점 친밀해지는 대화 톤, 서로를 챙기는 모습들이 명확했다. 특히 미란이가 요즘 집에서 스트레스가 많아요 라고 하자 우석이가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라고 답하는 부분에서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날 밤 채윤이가 내 방으로 들어왔다. 대학생이 된 딸이지만 여전히 아빠를 챙겨주는 마음씨 착한 아이였다. 아빠, 엄마 일로 고민이세요? 채윤아, 넌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말하면 엄마가 이상해요. 자전거 시작한 후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채윤이는 자기가 찾아낸 것들을 보여줬다. 미란이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서 발견한 위치 정보들이었다. 동호회 정기 모임이 있는 날이 아닌데도 자전거 관련 장소에서 인증샷을 올린 날들이 여러 번 있었다. 이날 엄마가 동호회 간다고 하셨는데 정기 모임은 다음 주였어요. 그런데 여기 봐요. 채윤이가 보여준 스토리에는 미란이와 우석이가 둘이서 카페에 앉아 있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다른 동호회 멤버들은 없었다. 아빠, 제가 더 찾아볼까요? 22살 딸이 이런 걸 해야 하는 상황이 마음 아팠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다. 다음 주 토요일, 나는 미란이를 따라가 보기로 했다. 우석이가 픽업하러 온다고 했는데 평소보다 일찍 나선다고 했다. 이유는 새로운 코스를 가봐야 해서였다. 미란이를 태우고 가는 우석이 차를 멀찍이 뒤따랐다. 가는 곳은 자전거 라이딩 코스가 아니었다. 경기도 가평의 조용한 펜션 단지였다. 두 사람은 펜션 앞 카페에 앉아서 1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다. 나는 주차장에서 망원렌스로 사진을 찍었다. 우석이가 미란이의 손을 잡는 모습, 미란이가 우석이 어깨에 기대는 모습까지. 24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집에 돌아와서 찍은 사진들을 확인하니 더 명확했다. 연인 같은 모습들이었다. 자전거도 가져가지 않았으니 라이딩이 목적이 아니었던 게 분명했다. 그날 밤부터 나는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블랙박스 녹음 파일들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미란이의 거짓말한 날짜들을 표로 만들었다. 채윤이가 찾아낸 SNS 증거들도 스크린샷으로 저장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찾은 건 우연이었다. 미란이가 샤워하는 동안 휴대폰에 카톡이 왔는데 화면에 메시지 일부가 보였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다음에는 보낸 사람은 우성님이었다. 내 30년 친구 이름 옆에 파란 하트가 붙어 있었다.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다. 이건 단순한 친분이 아니었다. 29년 친구가 24년 아내를 빼앗아 가고 있었다. 나는 PC 앞에 앉아 지금까지 모은 모든 증거들을 다시 정리했다. 이제 확신할 수 있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52살에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몰랐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다. 그들이 24년과 30년을 우롱한 대가를 치르게 할 시간이었다. 확신이 선 이상 더 이상 혼자 끙끙대고 있을 수는 없었다. 회사 후배인 정지훈 45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법무팀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런 상황에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과장님, 이런 일로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지훈이는 내 사정을 듣더니 진지한 표정이 됐다. 7년 후배지만 이런 일에는 나보다 전문적이었다. 일단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걸 증거로 남겨야 해요. 지훈이가 알려준 방법은 생각보다 체계적이었다. 우선 블랙박스 녹음 파일들을 날짜별로 백업하고 미란이의 거짓말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라고 했다. 그리고 SNS 활동 패턴을 스크린샷으로 보관하되 EXIF 데이터까지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사진의 촬영 시간과 위치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이게 나중에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채윤이와 함께 작업을 시작했다. 딸이 컴퓨터를 더 잘 다뤘기 때문이었다. 22살 딸이 엄마의 불륜 증거를 찾아주는 상황이 씁쓸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아빠, 엄마 클라우드 계정 찾았어요. 채윤이가 발견한 건 미란이가 숨겨둔 구글 포토 계정이었다. 메인 계정과 별도로 만든 비밀 계정이었다. 비밀번호는 우석이 생일이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자전거 동호회 활동 사진이라고 했던 것들 중 상당수가 둘만의 데이트 사진이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아 웃고 있는 모습, 계곡에서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심지어 모텔 주차장에서 찍은 셀카까지. 아빠, 이 사진들 날짜 보세요. 채윤이가 보여준 EXIF 데이터를 보고 분노가 치밀었다. 미란이가 동호회 정기 모임이라고 했던 날들 중 절반 이상이 거짓말이었다. 정기 모임은 월 2회인데 매주 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더 충격적인 건 위치 정보였다. 자전거 라이딩 코스가 아닌 펜션, 모텔, 카페들이 대부분이었다. 그것도 서울에서 1시간 이상 떨어진 곳들이었다. 들키지 않기 위해 일부러 먼 곳으로 간 것이다. 통화 기록도 문제였다. 미란이와 우석이 사이의 통화 빈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하루에 34번씩, 길게는 1시간 넘게 통화한 기록들이 있었다. 29년 친구이자 24년 아내가 나 몰래 이런 식으로 지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아빠, 신용카드 내역도 확인해보세요. 채윤이 조언대로 미란이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다. 가계부를 관리하던 내가 놓친 부분들이 있었다. 동호회 회비라고 적어놨던 지출 중 상당수가 호텔 카페나 펜션 카페에서 사용된 것들이었다. 특히 충격적인 건 지난달 내역이었다. 미란이가 자전거 정비비라고 했던 30만 원이 실제로는 가평의 펜션 숙박비였다. 우석이와 하루 종일 함께 있었다는 뜻이었다. 그날 밤 지훈이에게 정리된 자료를 보여줬다. 블랙박스 녹음 47개, 사진 85장, 통화 기록, 카드 사용 내역까지 A사 용지 20장 분량의 증거였다. 과장님, 이 정도면 완벽합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100%